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일 박래호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동안의 육강자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예상 문제와 또 거기에 대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만 아마 나름대로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교통법, 자가용 운전자나 또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나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 모두 다 필요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또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해두어야 어떤 문제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다음 중 운행 중에 휴대폰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운전 도중에는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간혹 DMB를 본다든가 또 내지는 핸드폰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정신이 산만해지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을 도로교통법규상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무심코 사용했다. 이때의 범칙금과 거기에 따른 벌점은 얼마냐 그런 거겠죠. 자, 1항에는 범칙금 5만 원 아닙니다. 승용자동차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행자가 핸드폰을 운행 도중에 사용하게 되면 승용자동차 범칙금 얼마? 6만 원입니다. 그리고 벌점은 15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자동차 범칙금 7만 원 그렇지 않습니다.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벌점 30점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있던 문제에서 정확하게 답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항에다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정리가 돼서 합격이 되겠다 그런 거죠. 자, 휴대폰 사용하게 되면 승용자동차 범칙금 6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벌점이 15점이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휴대폰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자동차들은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죠.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기죠.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승용자동차는 범칙금이 6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는 범칙금이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7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는 4만 원이고요. 자전거도 역시 운전하는 도중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되죠. 자전거는 3만 원인데 모든 자동차의 범칙금은 각각 다르지만 벌점은 동일합니다. 15점이라고 하는 벌점이 된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것은 어떤 범칙금이나 벌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전에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새겨두어야 된다. 확실히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보이도록 설치한 경우 이것은 어떤 것을 이해하냐면 DMB라든가 또 내지는 텔레비전 같은 걸 놓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수신할 수 있도록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재생하는 장치를 설령 둔다 하더라도 승객들 또 내지는 탑승자는 보도 관계는 없지만 운전자가 보이는 쪽으로 운전자 옆쪽으로 이렇게 설치해 두면 안 된다. 아마 예전 생각나요? 예전에 처음에 고속버스에 비디오를 설치해 가지고 운행하면서 승객한테 서비스한다는 개념에서 DMB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영화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때에 설치된 장소가 대부분 운전석 옆쪽에 있어가지고 운전하면서 힐끔힐끔 봐도 그 영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안 됩니다. 설령 설치한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보이지 않도록 승객만 볼 수 있도록요. 탑승자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 중에는 방송, 영상물, DMB 같은 걸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만약에 운전자가 보이도록 어떤 화면을 설치가 되어 있다든가 또 영상물을 운전자께서 보고 DMB 같은 걸 보고 간다고 한다면 범칙금 얼마? 7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인 물 같은 걸 투기한다든가 또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가장자리에 물이 있는데 팍 그냥 지나가면서
보행자한테 튀기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운전자가 지켜야 될 내용인데, 만약에 고인물이 튀겨가지고 보행자의 어떤 그 의복에 어떤 그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범칙금은 5만 원이지만 별도로 세탁비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조심하고 운전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된다. 갑자기 문을 열게 되면 뒤따라오는 어떤 그 자전거라든가 또는 이륜 자동차가 충돌돼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된다. 그런 것이 운전자가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진이 조금 뚜렷하지 않는 걸로 좀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세버스 개념 같아요. 전세버스 안에서 대여한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그냥 춤을 추고 놀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승객이 차 안에서 운전에 장애가 될 정도의 춤이라든가 소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운전자가 주의를 줘야 된다. 그런 거죠. 만약에 이때 운전자가 주의를 주지 않고 우리 고객인데 어떡하느냐 하는 생각에 막연하게 뒤에서 어떤 가물을 실내에서 하는 상태에서 운행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범칙금이 10만 원이에요. 이때 벌점은 아주 셉니다. 40점이에요. 따라서 운전에 큰 방해가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 꼭 알아두시고 또 문제 푸는 데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자, 승하차 또는 적재 시에 운전자가 해야 될 조치를 또 우리가 한번 도로교통법규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영유아는 6세 미만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뭐 본인의 어떤 아이니까 귀엽기도 하고 또 차내에다 그냥 놔두기를 좀 그렇고 하니까 어느 경우에 이렇게 안고 운전하는 또 반려견을 이렇게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가끔 봐요. 상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운전석 주위에 어떠한 그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또 내지는 트랜스미션에 그 기아를 넣는데 어떤 장애를 주는 그러한 상태로 물건을 놔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불량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운전 금지가 운전자의 조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사 표시의 제한 또 운행 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본인의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택시가 아닌데 택시 표시를 한다든가 또 내지는 개별 화물인데 일반 화물에 표시한다든가 또 내지는 이상한 어떤 그 표시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오인을 주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사 표시의 제한 및 운행 금지가 운전자의 조치사항으로 들어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피곤하고 힘들고 과로할 때는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거겠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 운전자의 조치, 안전에 대한 조치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규에 운전자의 조치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것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문을 주어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어떻게 보면 상식으로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방법이 어떤 프린트물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프린트물을 가지고 혼자 공부하다 보게 되면 답만 암기가 돼요. 답만 암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오래 가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면 그 기억이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쯤은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이해가 쉽게 가고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화물 적재시에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발을 제대로 메고요. 그 다음에 덮개도 제대로 씌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운행 도중에 화물의 적재물이 떨어져 가지고 다른 어떤 보행자나 또는 다른 자동차에 또 사고를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으니까 운전자의 조치사항에 들어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기준을 만약에 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어떨 것이냐. 자동차는 적재물 상태에서 과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화물자동차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느 때는 그 적재암 안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 길이 밖으로 적재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적재물이 나오는 것은 어떤 뭐 길게
더 많은 것이 나와서는 안 돼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렇게 화물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운행하고 있는데 적재물을 이 안에 적항에 싣고 어떤 이 밧줄 같은 걸로 바람을 확확 묶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긴 어떤 막대기 전신주 같은 나무 토막 나무 같은 걸 기르실 때 좀 길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냥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적재의 길이의 10% 이내에 나오는 건 안전기준을 조금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 10%안 넘는 상태, 넘게 되면 적재는 하면 안 됩니다. 10%안 된 상태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 어떻게? 길이 50cm 이상의 어떤 빨강, 넓이는 한 30cm. 그러니까 폭과 길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길이는 한 30cm 정도, 그 다음에 길이가 50cm예요. 50cm. 넓이죠. 30cm, 50cm의 빨간 천을 뒤에다가 묶고 다른 자동차들이 멀리서 왔을 때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막대기 같은 것은요,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보게 되면 하나의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물 자동차의 길에서 얼마큼 나와 있는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추돌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빨간 헝겊으로 표시해라고 하는 건 아마 화물 자동차 자격 시험을 보지 않으실 입장이라 하더라도 상식으로 아마 알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지만 정확하게 넓이 3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표시한다. 알아두시고요. 야간에는 반사체로 뒤에서 빛을 비쳤을 때 반사가 되도록 반사체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기준 안에서 말하자면 적재물 안에서 적재물을 실었다고 한다면 이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적재물 함에 뒤에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와 같이 너비 3cm, 길이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매달고 그 다음에 또 야간 같은 데는 반사체로 둬야 된다. 이것이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이것은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강의할 때에 적재물 관리라고 하는 편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지금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또 다음에 제가 설명드려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유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필름 같은 것을 해서 자동차 안에가 보이지 않도록 어떠한 이 차단을 해놓은, 빛을 차단하는 건 좋은데 어떤 안에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는 있어요. 자동차 안의 공간이 사유 공간이냐,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시비거리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안에가 잘 보이지 않도록 어떤 필름을 설치하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 앞면에 정면에 유리는 운전자가 앞을 봐야 되기 때문에 70%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글라스 쓴다는 개념에서 아주 진한 선글라스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앞유리면이 훤하게 다 보인다는 건 100%예요. 그러나 70%까지는 보이도록, 한 30% 정도는 조금 어둡게 해도 되지만 70% 이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운전석 좌우라든가 또 뒷면의 차창은 조금 더 어두워도 됩니다. 그때는 40%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차창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필름으로 안에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 단속용 장비가 있잖아요. 무인 단속기라든가 속도 감지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예전에는 가끔 보게 되면 이상한 어떤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면은 어떤 반사체를 주어가지고 그것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도록, 또는 작동된다 하더라도 번호판이 잘 안 찍히도록 하는 장치물들을 일부 팔고 또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전혀 안 된다. 간혹 화물 자동차 보게 되면요, 어떤 과적이라든가 또 과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발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지 CD판을 여러 개 쭉 붙여가지고 운행하는 걸 아마 보셨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봤어요. 왜 그러냐가 했더니 착 앞에서 무인
그 카메라가 다 크니 찍으면 반사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안 찍히게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정도는 아주 가볍게 관계 없도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행여나 뭐 CD판 같은 거 여러 개 붙이는 그러한 조잡한 행위는 아마 없어지는 게 좋고요. 아마 요새는 거의 없는 걸로 예전에 좀 많았더란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통 단속용 장비의 어떤 기능을 방해하는 어떤 장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뭘까요? 지금 도로상에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둘이 좀 막 다툼을 하고 있네요. 주먹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시비, 다툼을 해가지고 다른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난폭 운전의 금지라고 하는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복 운전에 대한 금지가 되는 거예요. 난폭 운전은 뭐고 보복 운전이 뭔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난폭하게 운전하는 걸 난폭 운전이고 보복 운전은 상대방의 어떤 자기한테 피해를 좀 주는 것 같아서 보복하는 그런 애가 있는데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난폭과 보복에 대한 문제는 다른 편에서 다시 한번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자동차를 세워놓고 운전하다 보면 서로 어떤 감정이 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순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서로 그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지금 딱 보니까 뭐예요? 안전띠죠. 아주 그냥 모든 가족이 안전띠를 메고 명랑하게 운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안전띠를 안 메게 되면 어떨까요?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와 탑승자가 안전띠를 맸었을 때에 뒷좌석은 매지 않아도 된다라기보다는 뒷좌석에 대한 것은 뭐 단속 대상이 안 됐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도로이든지 고속도로이든지 자동차 전용 도로이든지 앞좌석에 탄 운전자를 비롯해서 탑승자, 뒷좌석에 타고 있는 모든 승차자들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띠를 매고 안 매고 하는 것은 사고가 나고 안 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고가 만약에 났었을 때 그만큼 피해를 줄이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 모든 세계적인 나라에서도 안전띠에 착용 의무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띠를 안 매게 되면 벌점은 없습니다만 범칙금 3만 원입니다. 그런데 6살 미만 어린아이가 탔었을 때에 또 내지는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안 맸을 때 다시 얘기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카시트입니다. 6살 미만 어린아이를 운전석 옆에 혼자 앉게 놔뒀다. 뒷좌석에 앉도록 했다. 이때에 성인용 안전띠를 매면요. 안전띠의 작용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충돌하면서 그냥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6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자동차에 탔었을 때는 자가용 개념이에요. 이때는 이와 같은 카시트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앉아서 시트 위에도 얹혀놓고 다시 한번 안전띠를 매는 거죠. 카시트가 6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승차시켰을 때는 카시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안전띠를 안 매도 안전띠 안 맨 거에 대한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13살 미만 어린아이니까 10살짜리가 안 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범칙금이 3만 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누가 돈을 내야 되나요? 어린아이가 낼 수는 없겠죠. 그 부모가 아마 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이 안전띠를 안 매면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그러나 6살 미만 어린아이가 탔는데 이와 같은 카시트가 없다든가 13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안전띠를 안 맨 것이 적발이 되면 범칙금이 어떻게 될까요? 6만 원입니다. 성인보다 2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어린아이 좀 깎아주기도 하고 감해주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더 이렇게 성인보다 2배만큼 비싸냐? 의아하죠. 이것은요. 어른 보고 각성하십시오. 어린아이의 안전에 좀 더 신경 쓰십시오. 그런 의미로 일반 범칙금 안전띠 안 맸을 때 3만 원보다 2배 더블로 해놨어요. 6만 원으로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요. 안전띠를 안 매면 범칙금
3만 원. 그런데 6살 미만 어린아이가 탔는데 카시트가 없다라든가 13살 미만의 어린아이가 탔는데 안전띠를 안 맸다. 이때는 범칙금 6만 원. 그래서 범칙금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화물자동차의 적재물은 적재정량의 몇 %까지 적재가 가능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된다? 적재 정량으로 지정된 양만큼만 적재해라? 아닙니다. 조금은 오버할 수 있다. 틀린 답이 되겠죠? 2항 적재 정량의 110% 이내. 그러니까 10톤짜리 같으면 11톤까지는 실을 수 있고 싣고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재 정량의 110% 이내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상으로 적재물을 실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그 지방경찰서장한테 허가를 받던가 또 그렇지 않게 되면 과정으로 처리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기준으로 정해지는 적재량의 얼마? 110%까지는 적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아니죠. 110% 이상이 돼서는 안 되고 150% 이내 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적재량의 몇 %가 적재 가능하다? 110%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자주 나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제예요. 따라서 적재 정량의 110% 이내까지만 허용이 된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승차 또는 적재 방법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운행상의 안전 기준이 있어요. 자, 화물자동차가 지금 적재물을 싣고 가는데 우리가 그 그림으로만 봤어도 상당히 좀 그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아무래도 이 적재물이 떨어지게 되면 옆에 가는 자동차 또는 보행자, 자전거, 또 오토바이에 어떤 그 상해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화물자동차의 적재 정량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얼마? 적재 정량의 110% 이내에서 실어야지 그 이상으로 실게 되면 뭐가 된다? 과적 차량이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차 정원의 110% 이내에 이것은 일반 그 버스라든가 일반 승용차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10% 이내에. 그러나 이제 뭐 5인 그러면 5인 승의 어떤 승용차 같은 110%가 얼마일까요? 5.5인이 승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데 성립이 안 되죠. 0.5인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승용차가 5인으로 승차 정원이 됐으면 한 명 더 탔다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승합 자동차 같은 것은 이제 뭐 10명이 탈 수 있는 것이면 11명까지, 20명이 탈 수 있는 버스 같으면 뭐 22명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110% 이내니까요. 그런데 고속버스라든가 고속도로에서는 전혀 어느 경우에도 110%까지도 안 봐준다. 그대로 승차 정원 그대로 타고 가야지 그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화물자동차는 적재 정량의 몇 % 이내까지는 적재할 수 있다. 110% 이상까지 이내까지는 적재할 수 있다. 승차 정원은 역시 또 110% 이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소형 3륜 뭐 자동차, 요새는 3륜 자동차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연탄 같은 거 이렇게 그 수송하는 거 보면 3륜 자동차가 많았잖아요. 자, 이때는 길이 10%를 더한 길이 10분의 1이에요. 길이를 더한 것만큼은 더 타고 실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륜 자동차는 차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륜 자동차는요, 이륜 자동차 전체 길이에서 30cm가 더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물 자동차의 그 어떤 긴 막대기, 뭐 철근 실었을 때에 110%까지는 여유 있게 좀 실을 수가 있는데 길이를 더 나갈 수가 있는데 이때는 너비 3cm, 길이 5cm의 빨간 헝겊을 이렇게 그 달고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죠. 따라서 10분의 1을 더한 길이 그 이내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는 어떻게 하느냐? 후사경으로 뒤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어떤 그 이
후사격이라는 백밀라를 가지고 뒤에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릴 정도로 옆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길이와 너비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높이는 어떠냐? 화물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 이상으로 높게 그 어떤 적재물을 적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형 3륜 자동차 지상으로부터 2.2m 50cm, 2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전부 이내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특별하게 알아두실 거, 화물 자동차에서 지상으로부터 4m 이상으로 적재물을 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교량을 놓은 것을 가서 보게 되면 4m 넘지 않게 교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교량을 3m 정도까지로 놓은 그런 교량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 걸로 봐요. 이것이 바로 적재물에 대한 이 한계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화물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적재물에 대한 문제, 또 과적에 대한 문제, 과속으로 하면서 나는 사고가 가끔 있어요. 잠깐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 자동차가 적재물을 싣고 지금 운행을 하는데 조금 위험스럽게 과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인도 쪽으로 말하자면 그 가드레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충돌을 해서 큰 사고를 야기시켰는데 스키드 마크 같은 게 아주 연력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적재물을 싣고 가는 화물 자동차가 운행을 합니다. 상당히 과적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안전한 상태에서 과속하지 않고 운행하는데 앞서가는 자동차를 신호대에서 그냥 충돌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가는 자동차에 화물 자동차가 그냥 전복돼 버리고 많은 사고인데, 이런 사고가 가끔은 나고 있다. 안전한 운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되시죠? 이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음 중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곳. 일시 정지해야 될 곳은 뭐 앞에 위험물이 있으면 당연히 정지해야 되겠습니다만 규정, 법규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상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1항.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을 때에 일시 정지해야 되겠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나 장애인 보조견으로 도로를 횡단할 때 일시 정지, 일단 정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할 때 당연히 일시 정지해야 되겠죠. 안전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자전거 대회 뒤를 따라갈 때, 자전거 대회를 뒤로 따라갈 때는 서행하면서 운행하면 되죠. 그러나 일시 정지해야 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답을 골라라 했다는 것은 사항을 여러분이 고르면 돼요.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곳, 자전거 대열의 뒤를 따라갈 때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서행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 정지해야 되는 곳, 일단 정지라는 개념으로 같이 생각하세요. 일시 정지해야 될 곳은 어느 곳이냐라고 하는 게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일단 정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죠. 말하자면 맹인께서 가실 때는 이제 흰색 지팡이로 짚고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장애인이 이제 보조견을, 장애인 보조견이 이제 앞에 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도로를 횡단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단 정지, 일시 정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할 때 일시 정지, 일단 정지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일시 정지해야 될 곳은 해놓고 이와 같이 1, 2, 3항을 넣어놓고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곳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서 그 하나만 내놓고 일시 정지 해야 될 곳을 골라내시오 라고 해가지고 다른 문제를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 정지해야 될 곳 세 가지 딱 암기하십시오.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장애인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이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 두 분의 어떤 장애인이겠죠. 장애인이 어떤 도로를 횡단할 때 일시정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하고 있을 때 어떤 위험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일시정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꼭 알아두시고, 일시정지해야 되는 건 하나 말씀드리면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도로에 합류할 때 어떻게 해요?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거. 이건 여러분께서 저하고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시 정지해야 될 것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다 알고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틀리는 이유가 뭐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시험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고요. 자신만만하게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한 번 더 쭉하니 정독해 보면 어떤 문제든지 풀 수가 있고요. 도로교통 부분이요. 80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시험 문제가 80문제예요. 여기에서 25문제가 나옵니다.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도로교통법만이라도 확실하게 안다고 한다면 거의 합격 선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도록 여러분한테 충분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꼭 합격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저 또한 힘이 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의 강의가 끝나게 되면 운송 서비스에 대한 문제, 교통심리에 대한 문제, 운수사업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적재물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강좌를 이어 나가면서 여러분의 시험 합격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박래호TV 화물자동차 운송 자격증 시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음 편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